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공개 수배 중인 대북 제재 위반자가 최근 급증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는데 대부분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 중인 지명 수배자들입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혐의 내용 등이 자세히 적시돼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대북 제재 위반으로 수배된 인물은 11일 현재 모두 26명입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약 10명 수준이었던 관련 수배자는 불과 약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수배자가 2명에 불과했던 2020년과 비교하면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지명 수배되는 경우가 매우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는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이 늘어난 이유도 있지만 관련 범죄자들에 대한 미국 법무부의 기소가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재 FBI의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오른 인물은 북한 국적자가 1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과 싱가포르가 각각 2명씩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밖에 스페인과 영국, 러시아 국적자가 대북 제재 위반으로 FBI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국적자 19명 중 18명은 불법 사이버 활동을 이유로 미국 법무부에 기소돼 결국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경우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해외 기업의 원격 근무 방식으로 위장 취업하거나 이들의 취업을 알선한 북한 IT 회사 직원과 관계자 등 14명이 대거 기소되면서 그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들이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점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FBI는 이들이 중국과 연계되거나 중국을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배 전단지에 명시했습니다. 이들이 원격 취업 방식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에 취업했지만 실제로 업무를 본 곳은 중국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FBI는 또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며 북한의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 북한으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세탁한 혐의로 북한 은행원인 심연섭과 중국인 칭거밍, 한린린을 2023년 수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현재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FBI에 수배된 26명 중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인물은 절반 이상인 17명입니다. 이미 미국 수사당국에 체포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중국인도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북한의 위조 담배 제조 판매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9월 중국인 진광화를 호주에서 체포해 미국으로 이송했으며 또 지난 12월에는 북한의 무기를 밀수출한 혐의로 중국인 남성 웬성화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앞서 VOA는 진광화와 웬성화의 법원 기록을 분석해 이들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이 지난 한 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가 전체 피해 규모의 35%, 즉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북한 해커들의 해킹 수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랩스가 11일 공개한 2015년 암호화폐 범죄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암호화폐 탈취 실태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억 달러에 가까운 암호화폐를 훔쳤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피해 금액의 약 35%에 달하며 이는 2023년 6억 달러보다 17%나 증가한 겁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이 이같이 급증한 건 북한의 암호화폐 위협 환경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평균적으로 북한 해킹 조직의 공격 규모는 다른 해커들보다 약 5배나 크며 이는 고위험 작전을 강조하는 북한의 공격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북한은 디지털 지갑의 핵심 보안 요소인 개인키와 시드 문구를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수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은 훔친 암호화폐 자금을 돈 세탁해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브릿지와 블록체인을 다양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북한 해커들은 미국과 국제법 집행기관의 압박으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운영사인 와사비 월렛과 사무라이 월렛이 운영을 중단하자 대체 서비스로 전환해 범죄 적응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TRMS 측은 북한 해커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차원을 넘어 아예 국가 그 자체라면서 특히 탈취 자금 세탁과 북한 정권의 대량 살상 무기 자금 지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So North Korea has built a cadre of essentially specialized cyber criminals or hackers who are attacking, businesses globally with a focus on cryptocurrency businesses because, unlike in the age of the internet where you can steal usernames and passwords, in crypto you can steal money. It's essentially bank robbery for the digital age. And North Korea has been able to steal billions over the last, 5 years in order to fund weapons proliferation and other destabilizing activity. TRM 레스 측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킹이나 암호화폐 탈취 사건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 when you talk about hardening cybersecurity, a lot of it is education. North Korea leverages phishing attacks and malware and other types of ways to penetrate defenses. So to tell employees of your cryptocurrency exchange or other business not to click on certain links that ultimately deploy malware that allow for hacks and other types of cyber attacks to happen. TRM 레스 측은 또 북한 위협에 대응하려면 신속한 정보 공유와 적극적인 법 집행 조치가 결합해야 하며 이와 함께 암호화폐 거래소와 탈중앙 금융 플랫폼은 다단계 인증과 하드웨어 보안 모듈, 실시간 블록체인 인텔리전스 기능을 포함한 고급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인 여성이 북한의 정보기술 IT 노동자들의 미국 기업 위장 취업을 도운 혐의를 인정했다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애리조나에 거주하는 48세 여성인 크리스티나 마리 챔먼이 이날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에서 전자기기 사기와 신분도용, 돈 세탁 공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챔먼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해외에 있는 북한 IT 근로자들이 미국 시민과 거주자로 위장해 300곳 이상의 미국 기업에서 원격 근무를 수행하도록 도왔고 이를 통해 챔먼과 북한은 1,70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불법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챔먼에 대한 법원의 형량은 오는 6월 16일 선고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담화 빈도를 크게 늘린 북한이 이번에는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의 부산 입항을 비난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잦은 비난 담화들은 대화 재개 조건들을 집요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국방성 대변인이 11일 미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SSN인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과 관련해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비난 담화를 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의 부산 입항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미국의 대조선 대결 광기의 집중적 표현이며 안보 우려에 대한 노골적 무시라고 비난하면서 국가의 안전 이익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임의의 수단을 사용할 준비 상태에 있다고 밝힌 겁니다. 알렉산드리아함은 길이 110m, 폭 10m, 배수량 6천여 톤의 핵추진 로스앤젤레스급 잠수함이며 군수물품 보급과 승조원 휴식을 위해 지난 10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절제된 표현이긴 하지만 더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게 SSN, 그러니까 ICBM이 실려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하는 걸 보면 미국을 압박하는 행위는 계속하겠다. 왜냐하면 기싸움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김 위원장이 원하는 걸 얻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의 수위를 점차 올려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압박의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겠죠. 실제로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비난 빈도를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 3일에는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언급한 인터뷰를 비난하고 8일에는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EU의 비핵화 촉구에 반발했습니다. 9일에도 역시 조선중앙통신 논평으로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참가한
미한일 연합 공중훈련과 미한 공군 연합 쌍매 훈련에 반발 메시지를 냈고 같은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건군절 연설을 통해 미국을 한반도 격돌 구도의 원인이라며 핵 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화 재개의 조건을 집요하게 제시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적대시 정책의 가장 앞부분에 있는 것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죠. 그래서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미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한국 외교부 조그레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방한 중인 일본 외무성의 가나이 마사아키 신임 북핵 수석대표와 10일 오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그동안 미한일 3국이 거듭 확인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으며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 미일 간 북핵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소통 결과를 상세히 공유하고 미한일이 긴밀한 정보 공유와 정책 공조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략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한일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일 간 공조 하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북한이 최근 서방의 비핵화 촉구를 비난한 데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북한 행동에 대한 나토의 견해는 일관되고 투명하게 유지돼 왔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나토 대변인은 11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나토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기타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즉 CBID로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대외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일 나토와 유럽연합 대변인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 비핵화 촉구 입장을 재확인하자 구시적 망발이고 상식 밖의 궤변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처음으로 중고 선박을 국제해사기구 IMO에 등록했습니다. 전 세계의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IMO의 국제통합해운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해칠 보호를 북한 선박으로 공식 등록했습니다. 해칠 보호는 2006년에 건조된 2009톤의 중소형급 선박이며 이전까지 중국 선적의 신팡위안 17호였지만 지난달 북한이 불법적으로 등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에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이듬해 채택된 2397호에서 같은 내용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는 북한이 2025년에도 새로운 선박을 등록하면서 올해도 북한의 불법 선박 구매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를 부과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철강과 알루미늄을 외국 땅이 아닌 미국에서 만들어야 하며 향후 미국 제조와 생산 능력의 부활을 위해 이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교역국에 예외 없이 25% 세율을 적용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업체들이 미국 내에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다만 대미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호주의 철강 관련 관세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큰 고려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과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는 수백만 톤의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안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은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세는 즉 세금으로 기업에 나쁘며 소비자들에게는 더 좋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EU에 대한 부당한 관세는 확고하고 비례적인 대응을 촉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도 만일 미국이 다른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면 EU는 단결에 대응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무역 전쟁은 항상 양측의 번영을 희생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로 업계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제 조건으로 기회 요건도 존재하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접수 후 개발 구상 실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요르단 국왕은 가자지구 어린이 2,000명을 조기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의 회담 일정 중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가자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곳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지역이라면서 미국의 권한으로 우리는 그곳을 접수할 것이며 미국이 가자를 소유한 뒤 매우 적절하게 운영해 결국 대규모 경제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자 주민들의 대거 이주는 인종 청소라는 평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그들을 아름다운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면서 요르단과 이집트 등을 지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르단의 압둘라 2세 국왕은 이집트와 아랍 국가들이 가자 주민 이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모두에게 좋은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집트가 자체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우선 암이나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가자 어린이 2,000명을 가능한 한 빨리 요르단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15일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 휴전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5일 토요일 낮 12시까지 모든 인질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휴전 합의가 취소되고 지옥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경고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휴전 합의 위반을 이유로 15일로 예정된 인질 석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한 데 뒤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에도 하마스가 76명의 인질들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언젠가는 인내심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하마스 고위관리 사미 아부 주리는 11일 로이터 통신에 트럼프는 양측 모두 존중해야 하는 합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하며 이것이 수감자들을 다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위협적 언어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린 트레이시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11일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회동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은 이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두 관리가 러시아 외무부 청사에서 해외 주재 러시아 외교기관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라브코프 차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 간 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을 담당하는 키스 켈로그 특사를 곧 우크라이나에 파견할 것이며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